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수박을 한 통을 사왔습니다. 10,000원을 주고. 근데 오는 길에 굉장히 무겁더라고. 수박 크기에 무게가 있어가지고 더워가지고 이제 더운 여름에는 수박만한 과일이 없기 때문에 수박을 좀 하나 사오고 김치, 당근김치를 좀 사왔습니다. 7,000원 주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점점 해마다 여름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후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듯이 지난번에 지진이 발생했었잖아요. 한 4.8 정도의 지진인가 발생했잖아요. 진도 7 정도면 굉장히 큰 지진이고 위력이 대단한데 4.8 정도면 우리나라 지진의 역사상 굉장히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지진이 우리나라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재난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 여름이면 이제 장마가 많이 지면서 산사태라든지 태풍 이런 것들도 방심하면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난 역주행 그 사고로 인해서 9명의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라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망자들은 어떻게 보면 불운을 했던 거고 그 워낙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피할 시간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상황을 예측도 할 수 없었고 피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참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삶이 불확실성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대비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막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에서 공장에서 난 리튬 그 배터리 폭발하면서 사고 난 것도 그 상황에서 희생되신 분들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불이 폭발해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통해서 끄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제 비상구를 알아서 탈출을 빠른 시간에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불을 진화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생각이 앞서서 불을 끌려다가 배터리가 2차, 3차 연속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연기가 주변을 감싸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안타깝게 희생된 건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걸 불이 일단 났으면 꺼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 희생으로까지 이어지는 건데 일반 소화기를 통해서 진화할 수 없다는 그런 거라든지 안전 교육에 대한 것들이 미리 있었고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대피하고 비상구라든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지 말고 대피하라는 그런 미리 사전 안전 그런 게 있었으면 그렇게 희생되는 부분이 없었을 텐데 인명 피해도 없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리 위험 요소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무시했다 그런 이제 사고로 이어졌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를 했어도 우리의 예측을 비껴가는 또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정도의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삶을 사는 만큼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되겠죠. 미래는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했을 때 미래에 어떤 삶의 방향이 오든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남북한의 이런 휴전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렇게 휴전이 지금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보 상황이 항상 이제 변동성 있고 변수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란 어떤 특수한 어떤 우리와 또 다른 어떤 체제를 가진 우리의 동족이 또 살고 있는데 그 반으로 이제 갈라져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위협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안보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이 나라이고 시간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대비하고 삶을 잘 이끄는 것은 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내부 상황도 좋지 못하죠. 내부 상황도 지금 체제의 전쟁 상황이고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되느냐 아니면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면 체제의 전쟁의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상당히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래서 정치권의 향방을 우리 국민들은 잘 보아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종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는 엄청난 막대한 손실과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체제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만 법치가 존속이 가능하고 시장 경제라든지 자유 공정, 그다음에 선거 문제, 법치, 헌법같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약속과 기반, 견제와 균형, 모든 것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잃는다는 거죠. 주권도 잃고 국민들이 주도권을 잃는다는 거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 정치권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움직여지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사건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잃는 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기는 순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것은 권력의 장기 집권이라든지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활용이 되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권력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활용이 되면 그 국민에게 돌아와야 될 이익이 권력자들의 손이라든지 권력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건데, 현재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10%밖에 남아있지 않고 빠르게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지금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이제 지금 당대표의 구속이라는 것에서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상당히 제동이 걸린 거는 맞습니다. 당대표의 지금 구속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갈림길에 있는 거죠. 재판이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 기소된 것도 있고, 당대표가 범죄 혐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가장 이재명 전 대표였죠. 이제 사직을 하고 이제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사건, 위증 교사라든지 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뭐 이런 범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이 대장동 아니 대북 송금 사건이 되겠죠. 지금 신부장 판사에게 배당된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게 한 그런 어떤 사건이 바로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인데,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신 부장판사가 에서 배당을 받아서 이제 수원에 지금 그 사건이 가 있기 때문에, 신 부장판사가 이화영 사건도 다뤘고 9년 6개월이라는 그런 어떤 중형을 선고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 부장판사의 재판을 원하지 않고 그 재판이 서울 쪽으로 이동해서 대장동 사건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통합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제 그런 결정을 이제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거겠죠. 법원에서 내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진행이 된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사건 기간이 매치가 되지 않는데 거기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결정할 거는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통합해서 재판을 치르기를 원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심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신 부장 판사가 판결을 엄중하게 해서 중형을 선고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통합을 해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거겠지만,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미지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 쪽으로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장동 사건하고는 재판이 끊임없이 늘어지겠죠. 그럼 재판이 굉장히 연기가 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오래 재판이 늘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대권까지 이제 그 시간을 벌면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 부장 판사가 지금 배당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재판이 병합되어서 서울 쪽으로 갈지 아니면 수원에서 신 부장 판사가 갈지, 그건 아직 이제 이 대표께서 병합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법원에서 결론이 난 것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 부장 판사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건의 상황이 가 있긴 하지만 이 대표께서 또 병합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대장동 사건하고 묶어서 이제 대북송금 사건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결정이 나야지 이제 신부정 판사가 대북송금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데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치권이 어수선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체제가 이미 넘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법권의 독립성이 많이 침해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입법 독주라든지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마음대로 발의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입법이 의회에 서게 된 거죠. 사법을 누르고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죠. 워낙 국회 의석수가 막강하고 이제 그 막강한 의석수를 가지고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발의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좀 판사라든지 검사의 탄핵 소추까지 가결할 정도 이제 그런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를 법의 잣대로 그걸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에 의해서 이제 법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법 발의라든지도 법을 어떤 위한 입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자기들의 어떤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한 어떤 법을 발의해서 그걸 막는 방패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 독주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만큼 체제의 많은 부분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체제가 넘어가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체제가 넘어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고,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되고 아니고는 1차적인 그런 어떤 문제이고, 진짜 큰 직접적인 이익이 그거는 이제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의 구속만 해결된다고 해서 체제가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이미 체제가 넘어간 상태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체제를 지키는 일이 되겠죠. 이재명 사건의 구속 이런 거는 2차원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체제를 지키는 거겠죠. 자유민 체제가 종식될 위기에 직면해 있고 사실상 많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께서 전혀 자유민 체제가 사실상 전쟁 상황이고 체제가 전복이 되느냐 체제가 유지되느냐니까 사실상 체제 전쟁 상황이고 내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국가 지도자의 어떤 직관이란지 인지를 했어도 그거에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오신 한동훈 그분하고 윤 대통령은 의지가 없는 거고, 사실 이 체제 문제는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